안녕하세요, 마리입니다. 여러분은 연인에게 얼마나 솔직하게 이야기하시나요? 하고 싶은 말이나 현재 자신이 느끼는 감정이나 말하기 어려운 불편한 마음들 말이에요. 최근 친구가 연인과의 관계에서 겪는 어려움을 듣게 된 일이 있었어요. 갈등과 오해의 이유야 여러 가지가 있었지만 제가 느꼈던 가장 큰 문제점이라면 서로 솔직하게 대화하지 않는 것 같다는 것이었어요. 서로 배려를 했는데 그게 오히려 서로에겐 서운한 점으로 남아버리게 된다거나 서로의 이야기를 말하고 들을 타이밍을 놓친 일화들이 몇 가지 있었어서 들으면서 그냥 서로 툭 까놓고 이런 비하인드까지 모두 이야기하면 될 것 같은데 라는 생각을 제일 많이 했었거든요. 그냥 정말 지금보다 더 솔직히 이야기해 주는 것만으로도 많은 것이 개선될 것 같았어요. 그래서 저는 이렇게 말했었어요. 더 솔직하게 이야기하면 안 되냐고요. 지금 나한테 이야기하는 것만큼 상대에게 이야기를 하면 어떻겠냐고요. 친구는 "아 그런 것까지 이야기해야 해? 내가 그 정도까지 얘기했으면 눈치껏 알아들을 수도 있지 않나?" 했지만 저는 이렇게 말할 수밖에 없었어요. 근데 너가 이야기했던 것들 나도 지금 직접 들어서 알게 된 거지. 그건 얘기하지 않으면 아무도 몰라. 이후에 친구가 연인과 어떤 대화를 했을지, 그 관계가 어떻게 될지는 아마 서로 얼마나 솔직하게 이야기할 수 있는지에 따라 달려 있을 거예요. 예전에는 이런 일도 있었어요. 제가 결혼 준비를 했던 그 과정을 만화로 연재한 적이 있었는데, 그게 다 끝나고 관련해서 궁금한 거 질문을 받았었거든요. 그때 어떤 분께서 이런 글을 남기셨었어요. 딱 만화에 나온 정도의 그 프로포즈를 원하는데 생일이 2주 남았는데 아무 생각이 없는 얘랑이를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거기에 저는 이런 답을 드렸었어요. 첫 번째, 관련해서 눈치를 준 적이 있으신가요? 나는 이러이러한 게 참 좋더라. 난 사람 많은 데 사는 거 완전 질색이야. 나 프로포즈 로망 좀 있지. 뭐 이런 식의 정보 말이에요. 두 번째, 대놓고 말해본 적이 있으신가요? 사실 나는 결혼 준비를 본격적으로 시작하기 전에 프로포즈 받고 싶어. 대단한 거 아니고 그냥 이러저러 하기만 해도 좋아. 세 번째, 한 번이 아닌 여러 번 이야기했는가. 뭐 지나가듯 한 번 이야기한 걸로 상대가 인지할 거라는 기대는 않는 게 낫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한 번 이야기하는 건 지나가듯 들을 수도 있고 잊을 수도 있기 때문에 나 이거 이만큼 신경 써라는 걸 상대가 인지해야 합니다. 인지할 수 있게 도와줘야 돼요. 이렇게 하는 건 상대를 위하는 게 아니라요. 혹시나 나중에 이로 인해서 실망하고 슬프고 상처받을 나를 위한 방지턱 같은 거예요. 프로포즈 없이도 결혼할 수 있죠. "내가 먼저 해 버릴래." 하는 분들도 많잖아요. 이건 사람마다 원하는 게 다르니까 정답은 없고 프로포즈를 누가 하냐 마냐 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거든요. 중요한 건 만약 내가 확실히 원하는 게 있다면 그걸 기다리기보다 그냥 얘기해 주는 게 훨씬 명쾌하다는 거예요. 그 과정에서 좀 알아서 해 줬으면 좋겠고 뭐 하나하나 요구하는 게 자존심이 상할 수는 있겠지만 결국은 선택이거든요. 자존심은 좀 굽히더라도 내가 원하는 바를 이룬다. 자존심을 챙기고 원하는 바를 포기한다. 이럴 필요 없이 모든 게 내 맘대로 돌아가면 너무 좋겠죠. 하지만 그렇지 않을 수도 있잖아요. 원하는 건 있는데 그걸 해 주려나 말려나 하면서 계속 기다려야 되는 입장이 되는 게 저는 좀 답답한 사람이거든요. 그러니까 먼저 움직였었던 거고요. 그래서 저는 이렇게 말씀드렸었어요. 돌아오는 생일날에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을 수도 있음을 미리 인지하셨으면 좋겠다고요. 왜냐면 상대는 지금 관련해서 아무 생각도 없을 수 있으니까요. 좀 더 정확히는 상대가 지금 어떤 생각을 하고 있는지 모르죠. 들어보질 않았으니. 모른 척 하다가 서프라이즈를 생각하고 있을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죠. 정말 아무 생각 없는 분이라면 생일을 기대하시는 일이 일어나지 않을 수도 있음을 인지하셨으면 좋겠다고요. 근데 제가 만약에 상대 입장이면 그러니까 인제 저도 마음을 써서 생일 준비를 했는데 프로포즈가 없어서 서운해하는 상황이 온다면 저야말로 좀 당황스럽고 좀 서운할 것 같거든요. 만약 그렇게 된다면 행복한 사람이 아무도 없는 생일을 맞이하게 될 거예요. 내가 지금 아무 행동을 하지 않으면 그 미래가 올 수도 있어요. 그럼 서운하기 전에, 슬프기 전에 얘기하는 게 낫겠죠? 우리가 얘기하지 않으면 상대도 모르듯이 상대도 얘기해 주지 않으면 우리도 무슨 생각을 하는지 알 수가 없어요. 그걸 왜 몰라 싶어도 그래요. 우리는 모두 다른 사람이잖아요.
뇌과학자이신 정진승 교수님이 집사부 일체라고 하는 프로그램에 나오셔서 이런 얘기를 하셨었어요. 우리 인생에서 가장 많이 화를 내게 되는 사람이 누구냐고요. 가장 가까운 사람이라는 거예요. 우리 뇌에서 나를 인지하는 부분도 있고 타인을 인지하는 그 영역도 있는데 나와 가까운 관계일수록 그 사람을 나를 인지하는 영역에 가깝게 저장을 하게 된대요. 그러면서 나랑 그 내가 사랑하는 사람을 동일시하게 되어서 마음대로 통제하고 싶어 한다고요. 그렇기 때문에 마음대로 해주질 않으면 화를 낸다고요. 사실 이 예시를 들 때 그 정대승 교수님은 엄마로 예시를 드셨지만 저는 연인을 대입해도 비슷하다고 생각해요. 하지만 사실 연인도 심지어 엄마도 아빠도 다 타인입니다. 우린 완전히 다른 사람이에요. 그러니 내 상식이 통하지 않을 수도 있죠. 이야기의 시작은, 대화의 시작은 저는 여기부터여야 한다고 생각해요. 우리는 완전히 다른 사람이다. 그러니 말하지 않으면 아무도 모른다. 그럼 어느 정도로 솔직하게 이야기해야 할까요? 가능하다면 저는 "이런 것까지 내가 얘기해야 해?"까지 다 이야기하심을 추천드립니다. 물론 쉽진 않습니다. 어떤 상황에서는 자존심도 상하고요. 속이 터져요. '이런 것까지 내가 다 말해야 돼?' 네. 그럼에도 그 사람과 함께하고 싶다면요. 아닌 사람이면 그냥 조용히 멀어지고 관계를 끊으면 그만이에요. 하지만 이 사람과 관계를 이어가고 싶다면 그 과정에서 필요하다면 얘기해야죠. 지금의 제 짝꿍은 엄청 눈치가 빠르고 행동을 잘 해주는데 그도 연애 초엔 이러지 않았습니다. 제가 "안 괜찮지만 괜찮아 라고 하면 괜찮은가 보다 하는 정말 단순한 사람이었어요. 지금도 단순하고요. 그러다 보니 괜찮다고 해 놓고선 혼자 부들거리고 있는 저를 발견하게 되는 거예요. 이걸 숨기지 못하니까 결국엔 말하게 돼요. "사실 나 안 괜찮아." 하면서요. 얘기를 하면 정말 화들짝 놀라면서 "아 그랬어? 아 몰랐어." 라면서 다독여 주는데 이럴 거면 그냥 처음부터 안 괜찮다고 얘기를 할걸. 괜찮다고 했다가 "사실은 아니야." 하고 있는 게 뭔가 더 서럽고 짜증이 납니다. 아까까지만 해도 상대가 그저 야속했었는데 얘기를 또 잘 들어 주잖아요? 그럼 또 그렇게 고마워요. 사람 마음이 그렇게 간사해요. 좀 장난스러운 상황에서는요. 저는 이렇게도 했었어요. 제가 어떤 말이나 질문을 했을 때 뭔가 마음에 안 드는 딴소리를 하면 "자 들어봐. 난 지금 이런 의도로 이런 얘기를 한 거고 내가 원한 답변은 이런 거란 말이야. 자 다시 해 보자." 하면서 그 상황을 다시 했었어요. 정말 엎드려 절받기거든요. 그렇지만요. 그렇게 하고 나면 저는 듣고 싶은 답을 들어서 일단 기분이 좋고요. 상대도 '그럼 어떻게 해야 하는 거지?' 하는 그 혼란이 없으니까 엄청 편해해요. 상황이 이렇게 웃기니까 상대도 "헤." 하면서 이렇게 해실해실 웃으면서 상황을 무마하고 그러니까 더 뭐라고 못 하겠고 그렇게 둘 다 웃으면서 마무리되는 일이 많았어요. 그런 상황이 많아지니까 나중에는 알아서 눈치도 엄청 빨라지고 본인도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비슷한 일을 여러 번 겪으니까 학습이 된다고요. 사람은 바꾸는 거 아니라지만 그건 진짜 어찌할 수 없는 크리티컬한 부분에서지 진짜 몰라서 못하는 거면 알려줘도 되지 않을까요? "난 할 만큼 했어. 더 못해. 도저히 안 되겠다." 하게 된다면 그때 다시 이 관계에 대해서 생각해 봐도 되지 않을까요? 말할까 말까가 결정되면 그다음은 어떻게 말할까를 고민하게 돼요. 상대에 따라 상황에 따라 말을 고르고 표현을 다듬고 내가 말하고자 하는 걸 잘 정리했는지 오해 소지는 없는지 상대가 소중한 사람일수록 공을 들이게 됩니다. 상처 주고 싶지 않으니까요. 오해로 인해 일이 커지는 걸 막고 싶으니까요. 저는 그런 고민했던 시간들이 쌓여서 지금이 만들어졌다고 생각해요. 사실 솔직함 자체가 능사는 아니니까요. 솔직한 걸 잘 말하는 게 중요하죠. 솔직함을 핑계로 무기로 상처 주는 경우들을 우리는 얼마나 많이 보았나요? 저는 이 노력할 마음이 얼마나 있느냐도 애정의 척도가 될 수 있다고 생각해요. 그런 노력도 더 하고 싶지 않다 하신다면 아마도 많이 지친 상태일 거고, 그럼 이건 이렇게 해보면 좋겠다 하신다면 그래도 어떤 희망을 갖고 계신 거겠죠. 이 모든 것들은 애정이 있어야 가능한 거잖아요. 여러분의 지금 마음은 어떠신가요? 그런 노력을 하고 싶고 할 수 있으신가요? 상대가 어떻게 받아들일지는 상대의 몫이니까 우린 거기까지 컨트롤 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는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을 하면 돼요. 오해하지 않도록 잘 정리해서 전달하는 건 말이에요. 내가 솔직하게 얘기했을 때 상대가 들어주고 보듬어주고 이해해주고 이렇게 함께 노력하는 경험이 같이 쌓이면서 비로소 우리는 서로를 믿을 수 있게 될 거예요. 아, 솔직하게 말해도 괜찮구나. 이런 나의 마음도 이해해 주는구나. 와, 하고 싶은 말이 있을 때 이야기해 주는구나. 무슨 생각을 하는지 불안해 하지 않아도 되겠구나. 신뢰란 건 그렇게 쌓여간다고 생각해요. 이걸 계속 상기시키셔야 해요. 우리는 서로 좋아하고 사랑하는 것만 일치할 뿐 그 외에 모든 게 다른 사람이라는 걸요. 그러니 솔직하게 잘 이야기해 주세요. 들어줄 사람은 들어줄 거고 아닐 사람은 아닐 겁니다. 그걸 확인하는 곳이기도 해요. 그렇게 내 옆에 있게 될 사람과 아닐 사람이 정리되게 되겠죠. 관계란 건 그렇게 노력해서 만들어지는 것이니까요. 솔직하게 잘 이야기하는 거 그거 어떻게 하는 건데 하신다면 이 영상이 도움이 되실 거예요. 더보기에 넣어 두겠습니다. 오늘의 이야기는 여기까지예요.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 이야기로 다시 뵐게요.